채용 공고나 설비 도입 같은 정말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신호들 속에서요. 어쩌면 시장이 아직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증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조비를 테슬라나 스페이스X의 그 초기 시절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핵심 질문은 이런 거예요. 파괴적 혁신 기업이 아이디어 단계에서 대량 생산 단계로 넘어갈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공 패턴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지금 조비에게서 바로 그 패턴을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제조전환 직전 구간이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회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 기술적으로는 이미 증명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게 정말 날 수 있을까? 같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은 의미가 없는 단계죠. 아, 기술 자체에 대한 의심은 끝났다. 그렇죠. 둘째, 공장을 짓고 아주 비싼 기계들을 들여놓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셋째, 인력 구조가 바뀌어요. 똑똑한 연구원들만 있던 회사에 이제 새벽까지 공장을 돌릴 교대 근무 생산직 직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잠깐만요. 기술은 증명됐고 공장도 짓고 사람도 뽑는데 그럼 마지막 특징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이 시기엔 매출이나 이익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적자가 더 커진다는 거잖아요. 듣기만 해서는 정말 투자하기 좀 망설여지는 최악의 구간처럼 들리는데요. 무시당하는 구간, 그러니까 ignored phase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구간이야말로 회사가 그냥 아이디어를 파는 스타트업에서 실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조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가장 극적인 내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렌즈가 얼마나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 사례부터 한번 복기해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테슬라인데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모델 S 양산을 막 시작하려던 그때 말이죠. 그때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자료에 정말 생생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불안과 의심의 안기가 아주 자욱했죠. 저 조그만 전기차 회사가 프리몬트의 그 거대한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 있을까? 저렇게 돈을 쏟아붓다가 현금이 먼저 바닥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생산 차질, 부품 수급 문제, 현금 고갈 가능성 이런 경고 기사가 쏟아졌고요. 그때 주가 패턴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주가가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냥 박스권에 갇혀버렸어요. 혁신적인 기술 뉴스가 나와도 잠깐 반짝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반대로 작은 악재에는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툭 떨어졌죠. 자료에 인용된 당시 월스트리트의 평가가 모든 걸 딱 말해줘요. 테슬라는 좋은 뉴스에도 오르지 않는 주식이다. 그게 바로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 유보 상태에 들어갔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료를 보면 당시 거래량하고 변동성 모두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직 실적이라는 확증 숫자가 없으니까요.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정말로 자동차를 수만 대씩 찍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몇 대 만들어 보는 것에서 그칠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지도 팔지도 않고 그냥 어디 한번 지켜보자 하는 상태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딱 그 상태였죠. 잠깐만요. 근데 그건 좀 이상한데요? 모두가 확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생산량이 조금씩 늘어날 때 주가도 점진적으로 올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갑자기 폭발적으로 재평가가 일어난 거죠?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어떤 임계점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네,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을 찌릅니다. 이게 하나의 극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의심의 둑을 무너뜨리는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첫째, 생산이 가능의 영역에서 반복계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게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주당 생산량이 50대, 100대, 200대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게 눈에 보였죠. 아, 그냥 한두 대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둘째, 초기에 제기됐던 자잘한 품질 문제들이 안정화되는 게 확인됐습니다. 셋째, 마침내 첫 분기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 사업 모델이 진짜 돈이 된다는 걸 보여줬죠. 마지막으로 공장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됐고요. 이 작은 증거들이 하나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시장 참여자들의 그 의심이라는 댐의 균열을 일으키고 한 번에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점진적인 개선이 쌓여서 임계점을 돌파하자 반응은 비선형적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가 급등은 이 모든 제조 전환이 증명된 직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즉, 모두가 무시하고 지루해하던 그 판단 유보 구간이 돌이켜보면 가장 저평가된, 다시 말해 가장 싸게 살 수 있었던 시기였던 셈이죠. 모두가 확신을 가진 뒤에는 이미 세일 기간이 끝나버린 거고요. 정확합니다. 스페이스X는 비상장 기업이라 주가 데이터는 없지만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 평가의 변화 같은 것들에서요? 네, 기업 가치 평가와 계약 구조를 통해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스페이스X는 팰컨 1 로켓 발사에 연달아 실패하면서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때 시장은 스페이스X의 기술을 그저 운 좋은 도박 정도로 취급했어요. 자료에 나온 당시 인식이 성공해봐야 한두 번이겠지라는 거였죠. 기술이 성공하더라도 그걸 계속 반복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로켓을 한 번 쏘는 것과 10번, 100번 똑같이 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시장이 간파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시장은 기술적 성공 너머에 있는 제조 반복성, 즉 복잡하고 위험한 로켓을 매번 똑같은 품질로 안정적으로 여러 번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평가하는 기업 가치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이었어요. 정말 나사와의 계약이 아니었다면 아마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를 회사였죠. 그럼 스페이스X에 대한 재평가는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테슬라처럼 여기도 어떤 임계점이 있었나요? 테슬라와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여러 번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죠. 후속 모델인 팰컨 9이 연속적으로 발사에 성공하고 발사 실패 확률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발사 비용 구조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우리는 이 가격에 이 정도의 신뢰도로 계속 발사할 수 있다는 건 증명해냈죠. 그러자 나사나 국방부 같은 핵심 고객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때부터 기업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기업의 사례를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돋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똑같은 돋보기를 오늘의 주인공 조비 에비에이션에 한번 가져다 대보죠. 과연 거기서도 같은 패턴이 보일까요? 분석 자료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거의 숨겨져 있는 듯한 신호들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오토클레이브의 언급입니다. 이게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오토클레이브는 거대한 고압 오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탄소복합재 같은 첨단 소재를 고온과 고압으로 쪄내서 아주 가볍고 튼튼한 항공기 동체를 만드는 핵심 설비죠. 이 장비의 기능이 아니라 상징성입니다. 이건 연구실에서 시제품 한두 개를 만드는 그런 장비가 아니에요. 항공규제기관의 엄격한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부품을 매번 동일한 품질로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공정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한 설비, 즉 진짜 항공기 제조사 OEM의 장비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들여놨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하나의 선언 같은 거군요. 더 이상 단순한 연구개별 회사가 아니다. 바로 그겁니다. 조비가 공식 자료에서 이 설비의 가동을 언급했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실험용 기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인증받은 항공기를 대량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출사표와 같다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훨씬 더 구체적이라서 더 놀랐습니다. 새벽 3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교대 인력을 채용한다는 공고. 새벽 3시 30분 교대 근무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 디테일이네요. 보통 그런 건 기사에 잘 안 나잖아요. 그런 사소해 보이는 채용 공고 하나에서 그런 엄청난 의도를 읽어낸다는 게 이 자료 정말 집요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이게 투자 관점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오토클레이브처럼 수십, 100억 원짜리 고가의 설비는 멈춰있는 시간 자체가 그냥 다 비용입니다. 가동률이 곧 경쟁력이죠. 공장을 심야, 그것도 새벽 3시 30분까지 돌린다는 건 이 비싼 설비의 투자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기적인 실험이나 테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생산 스케줄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운영 방식이거든요. 24시간 공장을 돌린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아직 팔 물건도 없잖아요? FAA 인증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미리 사람을 뽑아서 새벽까지 공장을 돌리는 건 그냥 돈을 태워버리는 것 아닌가요?
뭐뭐 앞서 나가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전략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이 신호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거고요. 하지만 자료의 관점은 다릅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FAA 인증을 받은 후에 생산 준비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인증이 나오는 그 순간, 단 하루도 지체 없이 바로 대량 생산에 돌입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미 생산 라인은 예열을 마치고 출발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건 리스크가 큰 도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조비가 지금 여러 개의 게임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에서 이걸 3D 체스에 부여하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체스는 평면에서 두는 게임이지만 3D 체스는 여러 개의 판을 동시에 보면서 입체적으로 수를 둬야 합니다. 조비의 현재 행보가 그렇다는 거죠. 한쪽 판에서는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다른 판에서는 FAA 인증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규제 게임에 대응합니다. 동시에 또 다른 판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장을 짐설하고 생산 인력을 채용하고요. 마지막 판에서는 실제로 이 기체를 어떻게 항공사처럼 운영할지 그 운영 모델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동시에 서로 맞물려서 입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죠. 와, 정말 스타트업의 행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거의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거대 항공기 제조사가 신규 기종을 내놓을 때 움직임 같은데요. 네, 자료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스타트업의 야망이 아니라 차세대 항공우주 기업으로 가기 위한 정해진 수순을 착실히 밟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토클레이브, 새벽 3시 30분 교대 근무, 3D 체스 전략, 이 모든 걸 듣고 나니 정말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럼 청취자분들도 저처럼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력한 신호들이 있다면 도대체 왜 주가는 아직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왜 자료의 표현처럼 주가가 움직이기 직전 가장 재미없는 구간이 되는 걸까요? 자료는 한 3가지 정도 명확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공고나 특정 설비 도입 같은 소식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못합니다. 조비, 펠컨 9 발사 성공 같은 자극적인 뉴스가 아니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뉴스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지나쳐 그리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 이런 투자는 재무제표에 매출이 아닌 비용으로 먼저 찍힙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엔 그냥 돈 많이 쓰고 적자만 계속 늘어나는 회사처럼 보일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네요. EBTOL, 그러니까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먼 미래의 기술, 거의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가 내년에 당장 우리 동네에 날아다닐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바로 이 3가지 이유가 만들어내는 인식의 격차. 여기서 시장에 거대한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분석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초기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회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기술 리스크, 즉 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운영 및 스케일링 리스크, 즉 수천 대를 안정적으로 똑같은 품질로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산업이 성숙 단계로 진입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 이걸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모델 S 이후 겪었던 그 유명한 프로덕션 헬, 생산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그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신호고 봐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때 공장 바닥에서 쪽잠 자면서 거의 미쳐갔다고 하죠. 그만큼 끔찍하지만 동시에 회사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진짜 제도사로 넘어가는 필수적인 통과 이래인 겁니다. 조비가 이제 막 그 생산 지옥의 입구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와, 생산 지옥이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관점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분석 자료들의 핵심 주장은 조비의 주가가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이유가 오히려 장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무시당하는 구간에서 회사의 내부 구조는 사실 가장 빠르고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역사는 바로 이 제조 전환 직전 단계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저평가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뉴스가 없어서 떠나고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이익이 없어서 망설이는 동안 실제로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핵심적인 생산 역량이 조용히 하지만 아주 견고하게 구축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들은 조비의 현재 위치를 테슬라의 모델 S 대량 생산 직전,
그리고 스페이스X의 팰컨 9이 시장의 완전한 신뢰를 얻기 직전과 거의 동일선상에 놓고 분석하고 있는 거군요. 꿈을 꾸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공장을 돌리기 시작한 제조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비전을 파는 기업에서 생산과 실행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리스크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동차나 로켓과 비교하기엔 항공산업의 규제는 정말 뭐랄까 차원이 다른 괴물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 점이 가장 큰 리스크죠. 자료도 명확히 짚어줍니다. 항공산업의 인증은 자동차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초기 시장 규모도 제한적일 수 있고 각국 정부의 규제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점도 큰 변수고요. 하지만 이 분석은 이것이 스페이스X가 나사의 까다로운 규제를 통과하고 테슬라가 기존 산업의 안전 규제를 뚫어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난이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혁신 기업이 기존 산업의 규제와 기득권을 돌파해 나가는 구조 자체는 동일하다는 것이 이 분석의 핵심적인 시각입니다. 자, 우리는 한 혁신 기업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분기 실적 보고서의 숫자로 찍히기 훨씬 이전에 공장 증설이나 심야 교대 근무 채용 같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움직임 속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아이디어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는 연구개별 기업이 제조기업으로 변모하는 과정에는 분명히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미래 생산 능력보다는 과거의 실적이나 현재 수익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전환의 순간을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고요. 결국 이 자료들이 던지는 최종적인 통찰은 이것 같습니다. 조비에 대한 시장의 질문은 더 이상 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언제 돈을 벌기 시작할까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길게 이야기한 오토클레이브와 새벽 3시 30분의 교대 근무는 바로 그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할 준비를 하는 회사만이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점이죠. 지금까지의 분석은 모두 공급 측면, 즉 조비의 제조 능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만간 FAA가 인증한 최초의 상업 운항 노선과 그 구체적인 요금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막연했던 수요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한순간에 현실적인 숫자로 바뀌고 그 변화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그동안 시장에서 무시되었지만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춘 제조 능력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